네, 오보청이란 오명을 썼던 기상청 급기야 소송에 휘말렸는데요. 어떤 소송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우 기자, 그러니까 항공사들이 소송을 낸 건데 왜 낸 겁니까? 네,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 항공사들은 기상 정보를 받는 대가로 이 기상청에 돈을 냅니다. 이 일반 시민들처럼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그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데 가장 중요한 정보가 이 날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확하고 세밀한 이 기상 정보가 필요해서인데요. 네. 이 항공사들은 그래서 이 지난해에만 23억 원의 돈을 지불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내 항공사 8곳이 이 기상청 정보가 이 돈만큼의 값어치를 못하고 있다면서 가격을 좀 싸게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누리꾼들은 대체로 소송을 할 만하다 이런 반응입니다. 그렇군요. 허구 헛날 틀리는데 1년 23억 원이 웬 말이냐는 그런 말이고요. 시민들이 이제 소송 안 걸 걸 다행으로 여겨라 이런 말도 있었고요. 양심 있으면 돌려줘라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네, 사실 국민들에게는 기상청이 너무 많이 틀린다. 이러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반응을 보인 게 아닌가 싶은데 실제로 지난달에 기상청이 여름에 눈 예보를 하기도 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거 7월 10일이면 뭐 대한민국 사람 다 알잖아요. 한여름인데 제주 기상청 홈페이지에 제주 지역 날씨가 떴는데 지금 나옵니다. 어떻게 떴냐면 흐리고 눈이에요. 눈이 진짜네요. 눈 표시가 있네요. 눈사람 표시도 있고요. 눈을 또 표시하는 그 서리 같은 뭐 그런 표시도 같이 돼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이제 기가 막힌가 봐요. 그러니까 뭐 홈페이지에 이런 게 막 떴어요. 제주에 눈 온대요. 크크. 요즘 기상청 왜 그러냐. 뭐 이러면서 7월 10일인데 눈사람이 있다. 어쩐지 춥더라 했다. 롱패딩 꺼내야 되겠다. 오리털 꺼내면 이래도 될까 했는데 등등 비아냥거리는 거죠. 빵 터졌다. 뭐 이런 거 등등 있었는데 근데 물론 뭐 기상청에서는 그랬습니다. 입력을 하는 그 담당자가 입력 실수를 하는 바람에 비 날씨를 눈 예보를 하게 됐다. 뭐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기상청에서 틀리면 안 되죠. 기상청만 믿고도 하는데. 근데 사실 그러니까 비 아이콘을 이렇게 표시를 했어야 되는데 아마 실수로 뭐 잘못 클릭을 했는지 입력을 했는지 눈사람이나 눈 표시를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건 실수였다고 하지만 항공사들은 실수도 굉장히 예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행기를 띄워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다 기상청에 의해서 사실상 결정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 피해 사례가 발생했는데요. 지난달에 기상청이 제주에 태풍 다나스 영향으로 많은 비와 강풍을 예보했습니다. 그래서 항공사들이 이제 태풍이 온다고 하니까 그 항공 견항을 174편을 취소했습니다. 취소했군요. 정작 그 때가 되어 보니까 실제 풍속이 평균 이제 15노트 정도였는데 이게 뭐라자면 이제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그 건들바람 정도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부는 듯 안 부는 듯 이런 바람이군요. 네, 그 충분히 비행기를 띄울 수 있는 풍속이었고요. 결국은 그 항공편 취소 때문에 2만 9천 명이 넘는 승객들이 발이 묶였고요. 이로 인해서 항공사들이 계산했던 손실이 대략 17억 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상청은 오보 아니다. 순간적인 풍속이 최대 50노트를 넘은 데도 있었기 때문에 오보가 아니었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러한 업계의 속 사정은 제가 몰랐습니다. 다나스의 경우에는 우리 기상청이 조금 잘 맞췄다. 그래서 저는 그런 줄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어느 정도 맞춘 게 뭐냐면 지금 미국하고 일본 그 기상청에서는 그 다나스가 한국과 우리나라에 중부를 관통한다고까지는 했는데 우리나라 기상청은 좀 약간 어느 정도 그 내륙으로 오면서 기온이 저수온 때문에 세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좀 그 태풍이 약해진다고 했거든요. 사실은 크게 그렇기 때문에 그 미국이나 일본보다는 우리가 좀 어느 정도 맞춰줬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주 정확하진 않더라도 그래도 그 첨단을 자랑하는 미국이나 일본보다는 어느 정도 예상을 적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든 그 태풍이 관통은 안 하고 좀 비교한 것 같기 때문에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러한 점은 여러분도 좀 인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기상이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기 때문에 기상청도 그만큼 힘들어졌습니다. 올해는 조금 잘 맞추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는 또 않은가 봐요. 네, 오보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지난달 29일 기상청이 장마 종료를 선언을 했는데요. 이후 천둥 번개를 동반한 이 비가 쏟아지면서 호우특보가 발령이 됐습니다.
또 못 믿을 기상청이라는 반응이 쏟아졌고요. 기상청은 이 중간중간 내리는 비 때문에 올해 폭염이 좀 상당히 덜할 거라고 봤는데 현재 좀 사망자들이 나올 정도로 이 거센 폭염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오보청, 중계청 이러한 오명을 빨리 벗어야 되는데 올해에도 국민들 수준에는 기상청이 많이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실 작년에도 또 재작년에도 정말 기상청을 비판하는 시민들이 많았는데요. 비가 조금 온다고 했는데 폭우가 쏟아지기도 했죠. 당시 시민들의 성토를 들어보고 다시 분석을 이어가겠습니다. 이 연례 이게 행사예요. 기상청에서 나오는 일기예보도 별로 맞지도 않고 큰 대형 일이 날 적마다 항상 안 맞아요. 그거 안 맞죠. 무슨 조금 온다니까 뭐 그렇게 많이 올 줄 생각도 못 했잖아요. 큰일 났다 대피하라고 그 소리 들을 때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이제 죽는구나. 그래 나가보니까 벽이 무너져 있더라고요. 네. 얼마나 황당하셨을까 싶은데 사실 시민들은 물론 사고가 없으면 조금의 불편함을 감수하면 되지만 뭐 예를 들어서 항공사라든가 뭐 요트나 선박을 운영한다든가 타격이 클 것 같긴 해요. 엄밀히 얘기하면 제주 경제 전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골프장이라든지 제주는 누가 뭐래도 또 관광객이 많은 곳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6월 29일 날 같은 경우는 이제 최고 300mm 정도 비가 온다고 예보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비 많이 온다 그러니까 뭐 골프장이라든지 이런 데 아무도 안 갔죠. 예약 취소하고 다. 근데 그날 맑았어요. 맑았어요. 예. 그다음에 7월 27일 날 같은 경우는 비 소식이 전혀 없는 걸로 예보가 됐는데 천둥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엄청난 비가 왔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상황의 어떤 그 예보가 있다 보니까 사실상 제주 경제에 본의 아니게 뭐 골프장을 비롯해서 영향을 미친 건 사실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피해를 본 골프장이 소송을 검토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기상청 예보가 틀렸다고 해서 기상청의 손해배상을 좀 청구할 수가 있는 건가요? 법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아, 그래요? 글자 그대로는 기상 예보니까 예상이거든, 예상. 그래서 결과 자체를 지금 맞출 수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는 결과 채무가 아니라 수단 채무라고 해서 특정 결과의 발생을 해야 하는 그런 의무가 아니라 결과 발생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만 하면 되는 그런 채무거든요. 최대한의 자기들의 정보와 기술을 이용해서 예보를 하면 뭐 어떻게든 뭐 결과에 대해서 면책이 되는 그런 것인데요. 그러면 지금 항공사가 기상청을 상대로 소송을 했잖아요. 자꾸 틀려서 우리 항공사가 피해가 막심하니까 조금 그 기상 정보료를 좀 줄여라, 깎아달라. 이 경우에는 재판에서 어떻게 판결이 났습니까? 이번에 1심에서 이제 그 항공사가 패소했는데요. 항공사가 패소했어요.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상청 상대로 당신들 예보가 너무 틀렸으니까 손해배상 해달라는 그런 소송은 아니었고요. 다만 이제 자꾸 이렇게 틀리면서도 자꾸 그 정보를 올리는 거예요. 2배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깎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던 건데 결국 1심 재판부는 일단 이 기상 정보를 만들어내는 비용이 굉장히 크고 또 영국이나 프랑스 해외 사례 비교해봐도 그렇게 높은 건 아니다라는 이유로 이 항공사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렇군요. 항공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1심에서. 하지만 지금 보니까 항공사들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계속해서 재판을 진행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항소한다는 계획을 밝혔더라고요. 그렇게 요금이 많이 올라갔나 봐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항공사에서는 오보도 있는 상황에서 아마 기상청에서 아마 협의를 안 했던 것 같아요. 협의도 안 하고 84%나 올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담이 가겠죠. 근데 기상청은 또 반대예요. 왜냐하면 그 정보 사용료의 15%만 부담하는 거다. 그러니까 앞으로 세금이 낭비되기 때문에 계속 올리겠다. 상충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항공사 8개 업체가 아마 항소를 할 거예요. 한들 기상청에서는 아마 중간에 합의는 하지 않고 계속 올릴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보 사용료는 세금 낭비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내릴 수 없으니까 올리겠다라는 게 기상청의 그 일관된 주장인 거죠. 항공사와 기상청 누구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법적 공방이 계속될 것 같은데요. 이 경우에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